기록에는 이 3위산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3위산은 태백산과 함께 환웅이 당군을 내려보내서 고조선을 개국시킨 곳이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 2. 중국 고대 역사가들은 이 3위산의 위치를 감숙성 기련산맥 인근이라고 하였다. 3. 이 3위산 지역은 묘족이 있던 곳이다. 북한학자 리지린의 3위산 이꼬르 감숙성 가설을 따르면 고고학과 유전자 고고학의 결과들이 잘 설명이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인 문헌, 고고학, 유전자 분석 결과와 같은 것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북한학자 리지린 가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오답을 내신 신용학 교수의 이야기에 답이 있습니다. 신용학 교수는 아프간 금관과 한국 금관이 같은 것이 한국이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는 주장을 공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국왕이 사용하는 귀중한 금관의 사상성과 전통 계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빗나간 견해. 이렇게 말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대로 통치자가 사용하는 금관 거울 등의 사상성과 전통 계승성을 파악하면 한국 고대 국가들이 아프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 고대 국가들과 동일한 사상을 지닌 집단이 아프간으로 이동해서 생긴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본인은 말만 하시고 직접 검증하지 않으셔서 아프간 금관은 우리와 무관하다와 같은 엄한 결론을 내리셨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4천, 5천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문헌에는 이 시기 감숙성 3위산과 태백산에서 고조선이 성립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최근 유전학자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고학 발굴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신용학 교수의 이야기대로 고대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성을 본다면 감숙성과 한반도에서 동일한 사상을 나타내는 유물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암기했던 고조선 중심 사상, 광명이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동일한 현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원 대륙 한반도 그리고 감숙성까지 동일한 거울이 출토되는 거지요. 주경미 교수님은 이것이 교역의 산물이라고 추측하지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사람들이 거울을 팔기 위해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애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역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동일한 신앙을 가졌던 고조선 세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게 되었다.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서에 기록된 월지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네, 실크로드를 개척했다고 알려진 장건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을 목적으로 한평생을 찾아 헤맨 그 월지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 월지 세력의 발응지로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감숙성 기련산맥 인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와 오손의 공격을 피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주하였고 일부 세력이 주경미 교수가 분석한 틸리아테페가 있던 곳으로까지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만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기록인 진수의 삼국지에서 이월지가 진왕이 다스리는 만 54개 속국 중의 하나로 기록됩니다. 이것은 태백산과 삼위산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이루어진 고조선이 태백산 지역은 만 그리고 삼위산 지역은 감숙성 기련산맥 인근 월지라는 형태를 통해서 연속되어진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고조선의 일부였던 월지의 해체와 이동 과정을 보면 4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2000년 후에도 여전히 거울로 표현되는 동일한 신앙이 유지되면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4000년 전 고조선이 삼위산과 태백산에서 건국되었음을 입증하는 이 거울은 고조선의 중심 사상광명이세를 상징한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 틸리아테페와 중국 한나라 동경 그리고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동경은 동시대의 거울이지만 이전의 빛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숫자 8과 연관이 되는 기하학적 문양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이전에 하나의 문헌 기록을 이야기해봅니다. 세상의 전하기를 환웅천왕이 여기 태백산까지 순수하시어 사냥하시었기 때문에 그를 제사 지내는 곳이라고 한다. 풍백은 첨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가고 우사는 북을 치며 돌아가며 춤을 추고 운사는 백검으로 호위하였다. 네, 첨부라고 하는 것을 거울에 새겼다는 기록입니다. 이 첨부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근본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 요원들의 사상적 근원은 대종교였는데 이 대종교의 경전 중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보통은 천부경을 후대의 창작이라고 보는 설이 많지만 그것은 한국인의 시원과 관련한 대종교가 극소수 사람들만 믿는 종교로 열화되었기 때문에 오는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천부경에 대해서 좀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자 81자로 새겨진 이 천부경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해석은 올리지 않고 공통적인 부분만 올리면 1. 이 경전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숫자 1, 2, 3으로 대비하여 표현한 경전이다. 천지인은 숫자 3이 9로 무한히 분화되어가는 삼수분화 사상으로 표현되어진다. 2. 하늘, 땅, 사람 중에서 사람의 역할이 강조가 된다. 천지인이 숫자 3으로 무한히 분화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본이라 하는데 그 본은 발몸을 숭배하는 것으로도 표현된다. 이 천부경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거울과 관련한 신앙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조선 중심 사상인 광명이세를 보여주는 거울이 문헌 기록상의 고조선 건국지 그리고 유전자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습니다. 이 거울의 가장 오래된 원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양동 계명대 서예학과 교수님이 빗살무늬 즉 머리빗으로 무늬를 새겼다고 하는 표현이 잘못이 되었다. 이것은 그릇을 뒤집으면 햇살이 나오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그릇을 거꾸로 놓고 제사 지냈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햇빛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한데 긴가민가하지요. 그런데 이분 주장은 5300년 전 동이족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안희성 함상 고분의 유물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네. 이 그릇도 앞에 김양동 교수의 주장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그릇 같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중앙에 숫자 3이 나오는 원과 함께 햇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햇살의 숫자는 8이군요. 수천 년 후에 월지의 해체와 함께 나오는 거울에서도 숫자 8이 강조가 되나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중국인들은 이 고분의 숫자 8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적에서 발굴되는 다른 유물을 보도록 합니다. 이 새는 8개의 햇살이 나오는 거울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팔각형 별이라고 표현하는데 햇살이 맞을 듯하네요. 좀 더 다른 유물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고조선 정치체제의 일부라고 보았던 월지의 해체와 관련한 거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유물도 출토가 됩니다. 문헌상의 고조선 강력 그리고 월지의 해체 등으로 고조선 유물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보입니다. 거울새 톡이 다양한 형태인데 긴가민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유물을 고조선인이 약 2000년 후에 이동했던 나무기둥인 소대 단유조문경, 단유세문경까지 포함해서 분석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울새 톡이 나무기둥 이런 소재를 보고 분석하는 형이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천부경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되는 하늘 땅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전을 가지고 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보도록 합니다. 정경희 교수는 고대 유물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선도 사상,
천지인 삼원일체 사상과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유 세문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밀한 거울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 거울에 있는 문양이 함축하고 있는 사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경희 교수의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링크해둡니다. 위에 사상적 의미가 함축된 기하학적 문양이 한반도 신라의 솥대 문화로 연결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강처로 알려진 곳에서 신라인들은 그들의 시조 박혁거세를 제사 지냈습니다. 드라마 미실에 나오던 나정이 그곳입니다. 나정에 우물 정자가 들어가므로 사람들은 우물이 있는 제천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우물은 나오지 않고 팔각형 나무 기둥을 높게 세웠던 것이 원형이고 후대에 팔각형 정자를 다시 세웠다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 결과입니다. 사실 나정 혹은 나을로 표현된 신궁의 이름은 나정을 한자 단어로 표현하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정경희 교수의 주장은 나을은 얼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을은 현대 한국어의 얼할 을과 같은 단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은 현대 한국어에도 남아있는 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 정자가 아니라 샵으로 표시되는 부호에 대칭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조선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륙에서 한반도 동쪽으로 옮겨오면서 여전히 고조선 신앙을 유지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신라인들뿐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모두 가지고 있던 풍습입니다. 제사의 목적에 사용되던 제기들의 샵기호를 넣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풍속은 그 기원이 5300년 전 동이족이 살고 있던 안희성까지 그 기원이 올라갑니다. 안희성 함산 유적이 한국 고대 국가들의 샵기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빛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어 8개의 햇살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주 나얼신궁의 솥대 또한 팔각형 나무 기둥을 하늘 높이 세우는 것이므로 단지 재료가 바뀌었을 뿐 숫자 3이 2번 반복이 되고 8로 표현되는 햇살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샵 기호가 의미하는 것과 빛 혹은 햇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천부경을 포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큰 삶 2개가 합쳐져서 6이 생기고 7, 8, 9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우물정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기호는 3을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은 것을 합친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인 삼원 사상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 삼원 사상이 무한히 반복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근원으로서 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개의 빛나는 햇살 혹은 팔각형의 나무 기둥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5300년) 전 배달국 시기 그리고 (4000년) 전 감숙성과 한반도의 동일한 거울 그리고 (2000년) 후 서기 1세기경 마안의 속곡 월지가 해체되면서 전세계에 퍼뜨린 숫자 8이 강조된 거울 이 기하학적 문양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현재 극소수의 한국인들만이 믿고 있는 대종교의 경전 천부경으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풍백은 천부를 거울에 새겨 앞서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럴듯 들리지만 결국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미심쩍은 경전인지 뭔지에 그냥 유물을 끼워 맞춘 것 아냐? 이렇게 말입니다. 고대 유물들에 새겨진 숫자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고고학은 중국 북방계와 남방계가 장기간 혼혈이 되어진 후에 이들이 한반도를 걸쳐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 열도에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은 그들의 축구팀을 응원할 때에 삼조고 깃발을 사용합니다. 왜 일본인이 재수없게 남이 나라 고구려 상징을 축구팀 엠블렘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생각은 잠시 접고 이들의 근원을 추적하면 이들이 결국 고조선 세력의 후예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만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삼조고는 왜 삼조고일까요? 가운데 다리가 길어서? 이런 형이하학적인 생각을 접고 그리고 새거울 나무기둥 이런 소재를 잊어버리고 그 안에 숫자로 표현된 상징 천부경만을 생각해 봅니다. 이 모양은 어떻게 보아도 삼조고인데 일본인들은 이것을 8마디의 새 팔찌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고대에는 8개의 햇살이 나오는 거울을 품은 새와 3개의 다리가 있는 새가 신앙의 대상이었음이 고대 유물로 확인이 됩니다. 천부경을 모르면 숫자 3이 반복되는 것이나 8개의 햇살이 나오는 것이나 팔각형의 나무 기둥을 하늘 높이 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부경을 대입해서 이 상징들을 풀이하면 삼조고나 팔찌조나 결국 동일한 사상 즉 천부경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2000년 전에 동일한 유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기존 제도권 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살펴보았듯이 데이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만든 핸드폰 반도체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듯이 한국인들의 선조가 믿었던 신앙 역시 그들의 고대 유전자가 나타내주는 경로를 따라서 다양하게 이동했을 뿐입니다. 한민족은 감숙성의 남방계 유전자와 한반도 북부 만주 지역의 북방계 유전자가 동일한 신앙을 매개로 고조선을 건국하였고 그 일부인 월지가 해체되면서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까지 그 신앙을 남긴 것이고 일부는 동쪽 한반도로 오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사대사상에 빠져서 우리 고유의 사설을 폐기하고 스스로 소중화를 자처했던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의 맥을 끄는 이 사대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욕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아프간, 중원대륙 그리고 한반도 열도까지 동일한 거울이 출토되는 것은 오로지 한민족이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의 경우 우리 고유 사상이 그리스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서양 사대주의가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유전자 고고학 새롭게 발굴된 고고학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고 틀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깜빡 잊고 환웅이 제를 올릴 때에 풍백이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가지고 앞서갔다. 라는 문장의 출전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의 출전은 환단고기 태백일사 사망관경 본기입니다. 본 채널은 환단고기를 믿는 분과 믿지 않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믿든 안 믿든 일단 열린 마음으로 이 기록을 음미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